안녕하세요. 오늘 저희는 당신이 보내주신 자료, 바로 코이카, 한국국제협력단의 9월 소식지를 가지고 아주 흥미로운 지점들을 함께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네, 코이카 활동이 정말 다양하죠. 이번 소식지만 봐도 캐릭터 이야기부터 또 데이터 협력 같은 좀 기술적인 내용도 있고요. 네, 맞아요. 그리고 뭐랄까, 지구 반대편 분쟁 지역에서의 어떤 실질적인 변화나 또 오랜 파트너와의 미래 구상, 기술 지원까지 정말 스펙트럼이 넓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 오늘 목표는요, 이 다양한 소식들 속에 숨어 있는 핵심, 그리고 당신께서 주목하셔야 할 어떤 연결고리들을 찾아내서 명확하게 짚어드리는 겁니다. 단순히 정보 나열이 아니라 그 의미를 파헤쳐 보는 거군요. 그렇죠. 이 활동들이 어떤 큰 그림의 일부인지, 또 우리에게 어떤 질문을 던지는지, 그런 것들을 함께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해볼까요? 좋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의외로 좀 부드러운 소식인데요. 코이카의 마스코트 피코가 상을 받았다는 내용입니다. 네. 2025 대한민국 지자체 공공 캐릭터 페스티벌에서 이벤트 혁신상을 받았다고 하죠. 근데 이게 그냥 상 하나 받았다, 이걸 넘어서요. 어떤 점이 그렇죠. 전국 33개 기관 캐릭터들이 경쟁을 했고 또 대국민 투표랑 전문가 심사까지 거쳐서 최종 12개 중 하나로 뽑혔다는 점이 좀 인상적이더라고요. 공공기관 캐릭터가 이렇게까지 주목받는 경우가 흔치는 않잖아요? 그렇죠. 피코라는 캐릭터가 어떻게 이런 성과를 냈을까 좀 더 들여다볼 필요가 있겠네요. 자료를 보니까 2022년에 SNS 카드 뉴스랑 인스타툰으로 처음 나왔다고 해요. 네. 그리고 네이버 오지큐 마켓에서 배품한 이모티콘 스티커, 이게 누적 2만 5천 건 이상 다운로드될 정도로 인기가 있었다고 합니다. 온라인에서 반응이 아주 뜨거웠네요. 2만 5천 건이면 정말 대단한 수치죠. 그리고 작년에는 피코 표화의 숲이라는 오프라인 행사로 팝업 스토어 어워즈 우수상까지 받았다고 하니까 오프라인으로까지 이어졌군요. 네, 온라인 인기가 어떤 실질적인 팬덤으로 이어진 사례라고 볼 수 있겠어요. 지금도 매달 모바일 배경화면이나 밈 형태로 계속 소통하고 있다고 하고요. 여기서 흥미로운 지점은 그 국제개발 협력이라는 주제가 사실 좀 딱딱하고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잖아요. 네, 그렇죠. 이걸 캐릭터라는 매개를 통해서 얼마나 효과적으로 대중에게 전달하고 또 어떤 감성적인 연결고리를 만들 수 있는가 하는 점인 것 같습니다. 이건 단순히 그냥 이미지 개선 차원을 넘어서는 거죠. 어떤 의미일까요? 뭐랄까, 공공 영역의 소통 방식 자체가 그냥 정보를 전달하는 데서 그치는 게 아니라 관계를 형성하는 쪽으로 진화하고 있다. 뭐 이런 신호로 읽을 수도 있지 않을까 싶어요. 듣고 보니 그렇네요. 정책이나 사업 내용을 딱딱하게 설명하는 대신에 캐릭터를 통해서 먼저 마음에 좀 다가가는 전략이 통했다. 이런 거군요. 네, 맞습니다. 당신의 영역에서도 혹시 좀 복잡한 메시지를 전달해야 할 때 이런 감성적인 우회로라고 할까요? 이걸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지 한번 좀 고민해 볼 만한 지점 같습니다. 네, 좋은 포인트입니다. 자, 이런 소통의 힘, 다음으로 살펴볼 것은 데이터를 통한 협력의 힘입니다. 성남시에 있는 공공기관들이 데이터를 중심으로 뭉쳤다는 소식인데요. 네, 코이카 주도로 한국사회석기업진흥원, 한국석유관리원 등등 성남시 소재 주요 공공기관 5곳이 모여서 공공데이터 공동설명회를 열었다는 내용입니다. 성남 지역에서는 처음 있는 시도였다고 하니 좀 기관 간의 벽을 넘으려는 의지가 엿보입니다. 이 설명의 목적은 각 기관이 가진 어떤 특색 있는 공공 데이터를 소개하고 이걸 민간에서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지 아이디어를 좀 모으는 자리였다고 해요. 네. 예를 들면 코이카는 개발협력 관련 데이터를, 사회적 기업 진흥원은 사회적 기업 정보를, 또 석유관리원은 무려 38종에 달하는 석유 관련 데이터를 공개하면서 활용 사례를 제시했죠. 단순히 우리 이런 데이터 가지고 있어요 하고 보여주는데 그치지 않고 외부 전문가들이 실제 데이터 활용 성공 사례들을 발표했다는 점이 중요해 보입니다. 구체적인 사례들이요? 네. 예를 들어 MSDS, 그 물질안전보건자료 자동인식 서비스라던가 산업 데이터를 민간에서 활용한 이야기 같은 그런 구체적인 예시를 들어줘야 듣는 사람 입장에서도 이걸 이렇게 쓸 수 있겠구나 하고 영감을 얻을 수 있으니까요. 정확합니다. 그리고 더 주목할 부분은 이게 그냥 일회성 행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성남시 공공기관 협의회 소속 9개 기관이 올해 안에 데이터 협력 체계를 만들고
통합된 공공 데이터를 공동으로 개방할 기획이라는 점입니다. 오, 그럼 기관들이 가진 데이터를 합쳐서 뭔가 새로운 걸 만들겠다는 거네요. 그렇죠. 단순히 공개하는 걸 넘어서 데이터를 융합했을 때 어떤 새로운 가치를 만들 수 있을지 탐색하겠다는 시도죠. 요즘 같은 AI 시대의 데이터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데요. 맞아요. 그렇죠. 흔히들 데이터는 21세기의 석유다, 이런 말 하잖아요. 근데 석유도 정제하고 가공해야 가치가 높여지듯이 데이터 역시 그냥 쌓아두는 게 아니라 서로 연결하고 분석하고 활용할 때 비로소 진짜 힘을 발휘하는 거겠죠. 네, 맞습니다. 이런 공공기관 간의 데이터 협력이 앞으로 어떤 혁신적인 서비스나 또 사회 문제 해결의 실마리로 이어질지 기대가 됩니다. 데이터 이야기 다음으로는요, 훨씬 더 좀 물리적이고 직접적인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아프리카의 콩고민주공화국 DR 콩고인데요. 아, DR 콩고. 네, 이곳에서 코이카가 아주 중요하면서도 좀 위험한 작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는 소식입니다. 네, 유엔 지혜행동 조직 UNMAS라고 하죠. 여기와 함께 진행한 지속가능한 지뢰 제거 사업 2단계 완료 소식이네요. DR 콩고가 자원은 풍부하지만 오랜 내전 때문에 국토 곳곳에 지뢰나 불발탄 같은 것들이 남아서 맞아요. 주민 안전을 위협하고 개발을 가로막는 큰 문제였죠. 네, 바로 그 위험 속에서 코이카가 이뤄낸 성과가 정말 놀랍습니다. 이번 2단계 사업 기간, 그러니까 2022년부터 진행됐는데 이때 제거한 위험 지역 면적이 약 40만 제곱미터에 달한다고 합니다. 40만 제곱미터요? 어느 정도인지 감이 잘 안 오는데요. 이게 축구장 약 56개를 합친 넓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1단계까지 합하면 훨씬 넓은 땅이 안전해진 거죠. 와, 축구장 56개 넓이의 땅에서 위험을 걷어냈다니 정말 엄청난 작업이었겠네요.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을 제거한 건가요? 자료에 따르면 폭발물이 450여 개, 그리고 소형 무기 탄약이 9천여 발, 또 대인지뢰도 36개를 찾아내서 안전하게 처리했다고 합니다. 그 숫자만 들어도 그 지역 주민들이 일상에서 얼마나 큰 불안감을 안고 살았을지 조금이나마 짐작이 됩니다. 정말 끔찍하네요. 그렇죠. 그런데 이 사업의 의미는 단순히 땅에서 위험물을 제거하는 데만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자료를 보니까 현지 인력을 양성하고 또 21만 명이 넘는 주민들에게 폭발물 위험 예방 교육을 실시하고 맞아요. 인식 개선 활동도 벌이고 더 나아가서 DR 콩고 정부의 지뢰 제거 역량 자체를 키우는 지원까지 포함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단순히 제거만 해준 게 아니라 현지에서 스스로 할 수 있도록 역량을 키워준 거군요. 바로 그 점이 이 사업을 지속 가능한 사업이라고 부르는 이유입니다. 단순히 물고기를 잡아주는 게 아니라 물고기 잡는 법을 알려주고 더 나아가서 안전한 낚시터를 만들고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까지 구축하도록 돕는 거죠. 네. 그야말로 사람 중심의 접근, 그리고 역량 강화에 초점을 맞춘 겁니다. 그 결과로 주민들이 다시 고향으로 돌아와서 농사도 짓고 아이들이 학교에 갈 수 있게 되었다는 소식은 정말 감동적입니다. 분쟁 지역에서 안전이라는 가장 기본적인 필요가 충족되었을 때 비로소 평화와 재건, 그리고 미래를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걸 명확하게 보여주는 사례네요. 맞습니다. 국제사회가 분쟁 피해 지역을 지원할 때 단순한 인도적 지원을 넘어서 어떻게 실질적인 삶의 변화와 자립 기반을 마련해 줄 수 있는지 보여주는 중요한 참고 사례가 될 것 같습니다. 안전 확보가 모든 발전의 시작점이라는 걸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는 거죠. 자, 이렇게 아프리카에서의 중요한 성과를 확인했으니 이번에는 아시아로 다시 시선을 좀 돌려보죠. 우리나라와 오랜 인연을 맺어온 몽골과의 이야기입니다. 한몽골 수교 35주년, 그리고 코이카 몽골사무소 개설 30주년. 이걸 맞아서 코이카 이사장이 몽골을 방문했다는 소식인데요. 네, 이런 또 기념적인 해에 이루어진 방문인 만큼 그냥 과거의 우정을 확인하는 걸 넘어서서 미래 협력의 방향을 설정하는 중요한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특히 그 몽골 총리와의 면담 내용이 좀 주목할 만해요. 장원삼 이사장이 몽골 총리에게 한국 정부가 몽골의 장기 발전 전략, 비전 2050이라고 하죠. 네. 그리고 SDG, 즉 지속가능 발전 목표 달성을 위해서 거버넌스, 도시개발, 교통, 농목축업 이런 다양한 분야에서 지원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하죠. 기존 협력 관계를 다시 한번 확인한 셈인데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간 부분이 바로 기후변화 대응 협력입니다. 몽골이 국가적으로 추진 중인 10억 그루 나무 심기 캠페인이 있잖아요. 네네. 그리고 2026년에 유엔 사막화 방지 협약 당사국 총회
UN COP17이라고 하죠. 이걸 유치하려는 노력을 한국이 적극 지지하고 관련 사업 협력을 구체화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이건 단순한 지원을 넘어서는 거죠. 어떤 의미죠? 뭐랄까, 글로벌 공동과제 해결을 위한 파트너십을 강화하겠다. 이런 메시지로 읽힙니다. 몽골의 사막화 문제가 심각하다는 건 뭐 익히 알려져 있는데 기후변화 대응이라는 전지구적인 과제를 양국 협력의 중요한 축으로 삼겠다. 이건 정말 시의적절하고 의미 있는 방향 설정으로 보입니다. 네. 그리고 또 몽골 재무부 장관과는 관세 시스템 현대화 사업에 대한 협의 의사록도 체결했다고요? 네, 그건 2025년부터 4년간 진행될 사업인데요. 몽골의 통관 절차를 현대화해서 무역 환경을 개선하고 또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건 또 디지털 전환이라는 중요한 흐름과도 연결되는 협력이라고 볼 수 있겠죠. 종합해보면 이번 방문은 35년간 쌓아온 신뢰를 바탕으로 해서 몽골의 실질적인 필요에 부응하면서도 동시에 기후변화 대응이나 디지털 전환 같은 미래지향적인 분야로 협력의 지평을 넓히려는 그런 전략적인 행보로 해석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오랜 친구와 함께 미래를 준비하는 모습, 이게 참 인상적입니다. 네, 국제개발협력이라는 것이 단순히 원조를 주는 것을 넘어서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공동의 과제를 해결하고 함께 성장해 나가는 파트너십으로 발전해 나가야 한다는 점을 잘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 소식입니다. 이번에는 남아시아, 방글라데시로 가보겠습니다. 수도 다카의 교통체증은 세계적으로 악명이 높던데요. 정말 심각하죠. 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한국의 기술이 도입되었다는 아주 흥미로운 소식입니다. 네, 코이타가 방글라데시 최초의 교통관리센터, TMC라고 부르죠. Traffic Management Center, 이걸 다카에 구축하고 개소했다는 내용입니다. 여기에 한국의 강점인 지능형 교통체계, ITS 기술이 핵심적으로 적용됐습니다. ITS라면 도로 상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해서 교통 흐름을 최적화하고 사고를 예방하는 그런 첨단 시스템을 말하는 거죠. 맞습니다. 이걸 방글라데시에 그것도 최초로 도입했다니 현지 교통 상황 개선에 대한 기대가 정말 클 것 같습니다. 네, 목표는 당연히 그 극심한 교통난 완화와 교통안전 증진입니다. 코이카는 이를 위해서 한국도로공사, 한국교통연구원 같은 국내 최고 전문기관들과 협력해서요. 네. 방글라데시 도로 환경에 맞는 시스템을 개발하고 N8 고속도로 일부 구간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통합 관리하는 일종의 두뇌 역할을 할 교통관리센터를 세운 거죠. 그럼 이 센터가 실제로 어떤 일들을 하게 되는 건가요? 그냥 상황판만 보는 곳은 아닐 텐데요? 물론이죠. 센터에서는 도로 곳곳의 센서나 카메라를 통해서 실시간 교통량, 속도, 돌발 상황 이런 것들을 감지하고 분석합니다. 네. 이걸 바탕으로 정체 구간을 예측하거나 우회로를 안내하거나 신호를 최적화해서 교통 흐름을 개선하고요. 또 사고가 발생하면 신속하게 상황을 전파하고 대응해서 2차 피해를 막는 역할도 수행합니다. 데이터 기반의 과학적인 교통 관리가 가능해지는 거죠. 와, 정말 스마트한 시스템이네요. 그런데 이런 고도화된 기술을 도입할 때 항상 따라붙는 질문이 있잖아요. 바로 지속 가능성. 그렇죠. 아무리 좋은 시스템이라도 현지에서 이걸 제대로 운영하고 유지 관리할 역량이 부족하면 사실 무용지물이 될 수도 있으니까요. 아주 핵심적인 질문입니다. 그리고 코이카도 이 부분을 놓치지 않은 것 같아요. 단순히 시설 구축에서 끝난 게 아니라 방글라데시 공무원하고 기술자들이 이 시스템을 스스로 운영하고 유지보수할 수 있도록 교육을 했다는 건가요? 심지어 1년간 시범 운영까지 지원하면서 기술 이전을 도왔다고 하니까 그야말로 물고기 잡는 법을 제대로 전수하려고 노력한 셈이죠. 그렇군요. 기술 공여와 함께 역량 강화까지 패키지로 지원했다는 점이 정말 중요해 보입니다. 그래야 진정한 의미의 기술 자립, 그리고 지속 가능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니까요. 맞습니다. 코이카가 이전에도 방글라데시 교통 분야에서 여러 협력을 해왔다고 들었습니다. 네, 맞아요. 교통, 행정, 전산화부터 시작해서 도시 교통 마스터 플랜 수립, 또 다카 도시철도, MRT, 건설 참여 등 꾸준히 협력해 왔고요. 최근에는 교량 안전관리 시스템 구축으로까지 협력 범위를 넓히고 있습니다. 한국의 교통 발전 경험과 기술이 방글라데시 교통 인프라 선진화에 상당히 깊숙이 기여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한국의 성공적인 발전 경험,
특히 이런 IT 기반의 인프라 구축 노하우가 개발도상국의 실질적인 문제 해결에 도움을 주는 아주 좋은 사례인 것 같습니다. 특히 당신이 기술 기반의 솔루션이나 시스템 구축에 관심이 있다면 이 사례가 여러 가지 시사점을 줄 것 같아요. 단순 기술 이전을 넘어서 현지화 전략, 역량 강화까지 고려했다는 점이요. 네, 오늘 코이카의 9월 소식들을 쭉 살펴보니 정말 다양한 얼굴을 가진 조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마스코트라는 소프트파워를 활용한 감성적인 소통부터 시작해서 데이터 기반의 협력 생태계 구축, 네. 또 분쟁 지역에서의 평화 구축 기여, 오랜 외교 관계를 활용한 전략적 파트너십 강화, 그리고 첨단 기술을 통한 인프라 개선 지원까지 정말 폭넓은 방식으로 국제사회에 기여하고 있네요. 그렇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각기 다른 활동 같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더 나은 세상을 위한 협력이라는 어떤 공통의 목표 아래에서 시대의 요구와 각 파트너 국가의 상황에 맞춰서 다각적인 접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치 하나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도구를 사용하는 장인처럼요. 흥미로운 비유네요. 다양한 도구들이 모여서 시너지를 내고 궁극적으로는 전 세계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기여하는 것, 그것이 국제개발 협력의 지향점이겠죠. 자, 오늘 저희와 함께 코이카의 활동들을 깊이 있게 들여다보셨는데요. 이 이야기들 중에서 당신의 생각이나 경험과 가장 맞닿는 부분은 어디였나요? 혹은 이런 다채로운 국제 협력의 노력들이 앞으로 우리 사회와 또 전 지구적으로 어떤 변화의 씨앗이 될 수 있을지 잠시 생각해보는 것도 의미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예를 들어 오늘 우리가 이야기 나눈 것처럼 기술, 데이터, 외교, 심지어 문화, 캐릭터까지 아우르는 이런 융합적인 개발 협력이 미래에는 또 어떤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줄 수 있을까요? 인공지능 같은 새로운 기술은 이 분야를 또 어떻게 변화시킬지 이런 걸 상상해보는 것도 흥미로운 질문이 될 수 있겠습니다. 네, 좋은 질문을 던져주셨네요. 오늘 저희와 함께 이 깊이 있는 탐구에 동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당신에게 통찰을 줄 수 있는 흥미로운 정보들을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